고양이 이야기. 오늘은 고양이 유전병에 대해 알아봅니다. 고양이 유전병에 대하여. 고양이 종류별로 특정한 유전병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양한 고양이 종이 있으며 각 종마다 유전적으로 특이한 특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전병은 대부분 특정 종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알려진 몇 가지 고양이 유전병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1. 다혈색병. 이 유전적 조건은 시암색 유전자와 관련되어 있으며 다혈색 고양이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전자 조합은 특정 영역의 색소 생산에 영향을 주어 몸의 일부 부위만 색칠하고 나머지 부분은 백색으로 남게 합니다. A. 다혈점병. 다혈점은 고양이 눈의 동공이 각기 다른 색상을 가지고 있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이는 눈 색상과 관련된 유전자 변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폴리다크티즘. 이 유전적 조건은 고양이가 정상적으로 갖는 것보다 더 많은 발톱을 갖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18개가 넘는 발톱을 가진 고양이를 말합니다. 4. 선천성 심장질환. 일부 고양이 종들은 선천성 심장질환으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두개골 이상 형성, 심장 팽대, 심장 마비 등을 포함합니다. 5. 가족 간헐적 저칼륨 혈증성 다발근병증. 이 질환은 특정 종의 고양이에서 유전적으로 발생하는 근육 장애로 근육 긴장과 마비를 초래합니다. 6. PKD. PKD는 특정 종의 고양이에서 더 흔하게 발생하는 신장 질환으로 낭성이 신장에 형성되어 신기능을 감소시킵니다. 7. SMA는 근육의 운동신경세포가 손상되어 근육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유전적인 질환입니다. 8. 점액다당류증. 고양이 유전질환 분류 포함되며 스핑크스 고양이 등에서 관찰됩니다. 9. 골연골 이형성증. 뼈와 연골의 발달 장애로 인한 유전적 질환입니다. 이 형태의 이상은 고양이뿐만 아니라 개와 같은 다른 동물에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유전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고양이의 건강과 질병은 생활 환경, 먹이, 유전적 강점, 노화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양이를 기르는 동안 규칙적인 건강 검진과 적절한 돌봄이 중요합니다. 고양이의 건강 상태를 지켜주는 것이 유전적 질환 예방과 질병 조기 발견에 큰 도움이 됩니다. 고양이 유전병에 대한 고양이 종류별 특징 증상. 첫 번째, 다혈색병은 특정 유전자 조합으로 인해 발생하는 특별한 색상 패턴을 가진 고양이들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유전자는 시암색 유전자라고도 불립니다. 주요 다혈색병 유전 고양이로는 다음과 같은 종들이 있습니다. 샨 고양이. 샨 고양이는 다혈색병으로 가장 잘 알려진 종 중 하나입니다. 그들은 몸통이 주로 백색이며 얼굴, 귀, 다리 끝 부분에 더 어두운 색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색상은 높은 온도에서 발현되며 저온에서는 백색이 우세해집니다. 범한 고양이. 범한 고양이는 샨 고양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다혈색병 유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샨 고양이와 달리 전체 몸이 어두운 색으로 색칠되어 있으며 색상이 더 균일합니다. 렉돌 고양이. 렉돌 고양이들은 대개 샨 고양이와 비슷한 다혈색병 패턴을 가지고 있지만 조금 더 부드러운 색조를 보여줍니다. 또한 이름처럼 렉돌 고양이는 느긋하고 무릎에 안기는 것을 좋아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다열전병 가장 잘 알려진 다열전병 유전 고양이 종은 샴 고양이와 범한 고양이입니다. 이들은 샴 패턴과 범한 패턴으로 각각 다열전병을 나타냅니다. 샴 고양이. 샴 고양이는 다열전병으로 가장 잘 알려진 종 중 하나입니다. 얼굴, 귀, 다리 끝이 어두운 색으로 나타납니다. 몸의 색상은 주로 더 따뜻한 부위에서 진하게 나타납니다. 범한 고양이. 범한 고양이 역시 다열전병을 나타내는 종 중 하나입니다. 몸 전체가 어두운 색상으로 색칠되어 있으며 색상이 더 균일하게 나타납니다. 세 번째, 폴리다크티즘은 고양이가 보통보다 더 많은 발톱을 가지고 있는 유전적 특성을 말합니다. 폴리는 많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다크티즘은 발톱을 의미합니다. 폴리다크티즘은 일부 고양이에서 유전적으로 자주 발생하며 이들을 폴리다크틱 고양이라고 부릅니다. 폴리다크틱 고양이는 일반적으로 앞발 또는 뒷발 중 하나에서 추가적인 발톱을 갖고 있거나 때로는 앞뒤 다리 모두에서 추가 발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추가 발톱은 보통 일반 발톱과 비슷한 모양과 크기를 가지고 있지만 가끔은 작고 부속적인 형태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폴리다크티즘이 있는 고양이들은 보통 이로운 변이로 간주됩니다. 추가 발톱은 일반적으로 고양이의 사냥 능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주로 재미있고 매력적인 특성으로 여겨집니다. 사실 폴리다크틱 고양이들은 특별한 매력으로 인해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으며 인간과의 상호작용에서 더욱 흥미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폴리다크티즘은 유전적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두 부모가 폴리다크틱인 경우 자식들도 폴리다크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번식 시에는 폴리다크틱과 폴리다크틱 사이의 교배를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폴리다크틱 고양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발톱 관리와 돌봄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며 발톱이 너무 길어지거나 장애가 있을 경우에는 수의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처치를 받아야 합니다. 네 번째, 고양이에게서 선천성 심장 질환은 비교적 드문 현상이지만 일부 품종에서는 높은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천성 심장 질환은 주로 발달 과정에서 발생한 이상으로 인해 심장 구조 및 기능에 문제가 생기는 질병을 말합니다. 고양이에서 자주 관찰되는 선천성 심장 질환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사리즘. 가장 흔한 고양이 심장 질환으로 심장 근육이 비정상적으로 두꺼워져 심장 기능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메인쿤 고양이, 브리티시 숏 헤어 고양이와 렉돌 고양이에게서 이 질병의 발생이 더 높게 관찰되었습니다. A. 페세타트. 상대적으로 드물고 대부분의 경우 난치성입니다. 이 질병은 대동맥 협착, 폐동맥 협착, 우실화 기실 중견, 폐동맥 유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 괴목화 동맥관 뚜껑뇨. 이 질병에서 전신동맥관은 목동맥의 계속 기과 혹은 아주 약간의 줄기로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식도 팽대증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수명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5번째, 가족 간헐적 저칼륨 혈증성 다발근병증. 가족성 우발성 저칼륨 혈증, 다발근병증, 가족성 저칼륨 혈증은 특정 고양이 품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유전 질환입니다. 일반적인 상태는 아니지만 유전적 구성으로 인해 이 상태가 발생하기 쉬운 특정 품종에서 확인되었습니다. 가족성 우발성 저칼륨 혈증성 다발근병증과 더 일반적으로 관련된 품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범한 고양이, 샴 고양이, 히말라얀 고양이,
샴 혈통의 토종 쇼트 헤어 및 롱헤어 고양이. 6번째, 다낭성 신장병 고양이. PKD 또는 Polycystic kidney disease. 는 고양이의 신장에 영향을 미치는 유전 질환입니다. 페르시아 고양이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지만 다른 품종과 잡종 고양이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PKD에서는 신장에 작은 체액으로 채워진 낭종이 발생하여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커집니다. 낭종이 자라면서 신장 기능을 손상시키고 진행성 신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질병의 중증도는 개별 고양이마다 다를 수 있으며 일부는 생애 초기에 증상을 보일 수 있는 반면 다른 고양이는 말기까지 징후를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양이의 PKD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갈증과 배뇨 증가, 식욕 부진 및 체중 감소, 무기력과 약점, 구토, 소변의 피 등이 관찰되고 고양이의 PKD 진단은 초음파 또는 유전자 검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PKD에 대한 치료법은 없지만 지지요법은 증상을 관리하고 질병의 진행을 늦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7번째, 척추 근육 위축, 고양이. 고양이에서 고양이의 SMA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약한 체질, 근육 소모 및 근육량 감소, 뻣뻣함과 이동 어려움, 스스로를 제대로 다듬지 못함, 먹거나 마시기 어려움 등입니다. 고양이의 척추 근육 위축증 SMA은 근육과 신경에 영향을 미치는 유전 질환으로 점진적인 근육 약화와 위축으로 이어집니다. 생존 운동 뉴런 유전자 SMN1의 돌연변이로 인해 발생합니다. SMA는 인간 형태의 질병과 유사하며 일반적으로 어린 나이의 새끼 고양이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불행히도 고양이의 SMA에 대한 치료법은 없으며 영향을 받은 고양이는 종종 질병의 진행성으로 인해 수명이 단축됩니다. 치료는 고양이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증상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물리치료 및 보조장치와 같은 지지 치료에 중점을 둡니다. 8번째, 점액다당류증은 고양이를 포함한 동물들과 인간 모두에게서 발생하는 질환으로 특정 유전적 결함에 의해 생기는 대사 이상을 의미합니다. 이 질환은 당분을 구성하는 물질인 뮤코다당이 적절하게 분해되지 않아 조직과 기관에 비정상적인 양의 뮤코다당이 쌓이게 되면서 발생합니다. MPS는 여러 종류가 있으며 각각의 유형은 특정 유전자 결함에 의해 인도합니다. 각 유형마다 증상과 진행성이 다르며 일반적으로 점차적으로 진행되는 질환입니다. 이 질환은 효소의 부족으로 인해 뮤코다당을 분해하지 못하게 되어 발생합니다. 뮤코다당은 세포의 정상적인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물질의 이상적인 누적으로 인해 조직과 기관의 손상이 발생합니다. 고양이에서도 MPS의 다양한 유형이 알려져 있으며 각 유형은 다른 효소 결핍에 의해 인도됩니다. 증상은 반려고양이의 유형과 진행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뼈, 관절, 피부, 눈 등을 포함한 다양한 기관과 조직에 영향을 미치며 스코티쉬 폴더와 스핑크스 고양이에게 나타납니다. MPS는 현재 치료가 어려우며 대부분의 경우 증상 완화를 위한 치료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MPS가 의심되는 경우 즉시 수의사를 방문하여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9번째, 고련골 이형성증은 고양이의 뼈와 연골 발달에 영향을 주는 유전적 질환이며 스코티쉬 폴더 고양이의 대표적인 유전적 질환으로 이로 인해 동물의 일부 뼈와 관절에 이상이 생길 수 있으며 그 영향의 범위와 심각성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고연골 이형성증은 고양이뿐만 아니라 개와 같은 다른 동물에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고양이에서 고연골 이형성증은 드물게 발생하며 특정 품종들의 높은 발생률을 보일 수 있습니다. 제한되며 특별한 유전적 문제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진 스코티시 폴드는 그 예시입니다. 스코티시 폴드에서는 귀가 내려가는 것이 이들의 뚜렷한 특징인데, 이는 고연골 이형성증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돌연변이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질환의 영향을 받는 고양이는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비정상적인 걷기, 관절 및 뼈의 통증, 뼈의 구부러짐이나 변형, 연골 및 뼈 구조 이상 등이며, 증상에 따라 진단이 이루어지며 방사선 검사는 골 및 연골과 관련된 구조 이상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고연골 이형성증의 치료는 증상의 심각도와 영향을 받는 뼈의 위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처 없는 경우 대부분 증상 완화를 위한 처치를 사용하며, 심한 경우에는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